요즘엔 작고 얇아야 잘 팔리지. 다이버워치는 방수도 좋아야지. 파워 리저브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좀 심심한데 다이얼의 특색을 좀 줘볼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 딱 하나, 다이얼 빼고 모든 게 완벽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시계. 하지만 이 다이얼의 호불호만 넘어선다면 100만원대 다이버워치 생태계에서 이 녀석은 적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바로 미도 오션스타 39입니다. 사실 시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티헤미라는 말 많이 쓰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미도가 항상 맏형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감이나 무브먼트 성능에서 확실히 급을 보여주거든요. 과거의 미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스펙도 좋고 디자인도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구매 리스트에서 지운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또 옵션이 세분화되는 분위기에 맞춰 미도에서도 24년 중순 39mm 사이즈의 컴팩트 다이버워치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오션스타 39인데요. 이 모델에서 저는 미도의 기술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펙만 읊어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39mm의 다이버치고 컴팩트한 사이즈, 거기에 10.5mm 두께로 가볍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러그 너비도 줄질하기 좋게 20mm. 무브먼트는 에타 2892 기반으로 얇아서 다이버임에도 10.5mm의 두께가 가능하게 만든 포인트입니다. 파워 리저브가 72시간으로 상당히 준수한 데다 항자성 헤어스프링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칭찬할 만한 점은 이 얇은 두께를 구현하면서도 200m라는 제대로 된 방수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175만 원으로 스펙만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3, 400만 원대 시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사이즈 좋고 두께 얇고 무브먼트 짱짱한 데다 스와치 그룹이 AS에도 나름 호평을 받다 보니 100만 원대에서 다이버워치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션스타 39가 정답지라고 해도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모범생에게 딱 하나의 오게티가 있습니다. 바로 시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다이얼이 호불호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미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걸 모래 위의 해류 움직임, 즉 백사장의 모래무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퀄리티는 꽤 좋습니다. 다이얼이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높낮이가 꽤나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양각과 음각의 조화가 있고 시계를 보는 방향에 따라 생동감 있는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과하다는 겁니다. 보통 대중적인 픽을 받는 다이버워치들, 롤렉스 서브마리너, 튜더 블랙베이, 오메가 C 마스터, 아니면 비슷한 가격대의 티소 시스타나 세이코의 다이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베이스는 깔끔한 올 블랙이나 올 블루를 깔고 간다는 점입니다. 무난하고 단정한 맛이 있어야 데일리로 차니까요. 이런 기본 모델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옵션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무난한 시계를 원하는 소비자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소비자 둘 다 만족시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미도는 이번에 욕심을 좀 부렸어요. 입체적인 무늬뿐 아니라 그 위에 그라데이션 컬러까지 꽉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난한 느낌이 드는 블랙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션스타 39는 다이얼이 너무 과해서 걸렀다, 이런 글이 종종 보여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컬러를 좀 단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 다이얼에서 투머치를 좀 빼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블랙 그레이 다이얼은 블랙으로 한번 통일감을 줘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블랙 블루 다이얼은 블루로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이얼의 무늬만으로도 충분히 특색과 생동감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없애고 색감을 일치시키니까 훨씬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이 옐로우 컬러도 금색 베젤에 인덱스까지 금색이라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베젤과 인덱스 테두리에는 힘을 좀 빼보니 좀 더 한적한 바다 모래사장이 떠올라서 좋더라고요. 사실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본 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버전이 더 마음에 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다이얼 디자인이 여러분의 취향에 잘 맞는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100만 원대 다이버 워치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계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정답지입니다. 하지만 다이얼에서 멈칫하신다면 다른 장점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함정이죠.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겁니다. 다이얼이 좀 과하네 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이 시계의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돌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제목처럼 저는 이 시계가 현 시점 100만 원대 다이버워치 중 가장 뛰어난 상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사다 보면 결국 자주 차는 녀석 그리고 컬렉션에서 오래 살아남는 녀석은 준수한 착용감이 꼭 필요합니다. 시계는 관상용 취미가 아니라 손목 위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오션스타 3구는 앞서 말했듯 컴팩트한 사이즈와 얇은 두께에 그에 어울리지 않는 200m 방수 스펙을 갖췄고요. 거기에 72시간 파워 리저브와 항자성 헤어스프링을 갖춘 검증된 무브먼트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래스 역시 양면 무반사 코팅이라 시인성도 놓치지 않았죠. 굳이 단점을 더 찾아보자면 야광이 세이코 다이버에 비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손목을 책상에 올렸을 때 클라스프가 좀 걸리적거리다 보니 클라스프 두께가 조금만 더 얇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익스텐션 기능과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는 다이버워치로서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기능도 단발성으로 크게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총 7단계의 세밀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나 실내에서는 버클을 줄여서 착용하다가 여름에 야외에서 땀이 나거나 손목이 붓게 되면 한두 칸 늘려 편하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컬러를 깔끔하게 통일하고 논데이트로 하나 내준다면 이 시계가 가격이 3배나 차이 나는 튜더 블랙베이 58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블랙베이 58, 54를 써봤으니 비교해보면 물론 급 차이가 나는 데서 오는 퀄리티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오션스타 3구는 충분히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 만듦새를 가진 시계입니다. 즉 충분히 잘 만든 시계에 대한 목마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오션스타에 안주한 소비자들이 더 비싼 시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이즈와 감성을 가진 럭셔리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시계가 잠재적 구매자를 졸업시켜버리는 종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도 오션스타 3구는 99점짜리 시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100점짜리 시계가 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지금까지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